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30 세대들이 북한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 무려 비호감이 90%까지 싫은 나라, 과연 어디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작년도에 이 나라에 선전포고를 했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위구르 신장 지역 인권을 딱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화약고나 다름이 없는 대만 문제를 대놓고 거론을 했지요.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만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행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중국 공산당은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사실상 전략, 군사 전략, 이 핵심으로 급 이슈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니겠습니까? 아베 전 총리가 만들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시진핑의 거대한 1대1로 해상 실크로드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 아닙니까?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더 확대가 됐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종주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중국은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작년도에 중국 지도부가 한마디로 뒤집어진 것은 이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이나 뭐 여러 합의문이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작년도에 이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라고 중국 소식통이 강조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참석을 한 이후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K방산과 관련해 세일즈를 잘했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뭐였습니까? 안미 경중 아니었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 안미 경중을 뿌리채 흔들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안미 경세의 시대를 열었죠. 그래서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시에 중국 지도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중국하고의 강한 대립을 예고했었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함으로써 중국과 결별하고 원칙적인 또한 합리적인 외교를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었다라고 작년도 중국 소식통이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의 북핵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잡아야 하지요. 그래서 지금 평양의 엘리트들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얼마나 누차 강조를 했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2030 세대들이 북한보다도 더 싫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라고 이 강한 비호감 의지를 밝혔습니다. 2030 세대들이 북한보다 중국의 반감이 더 크다. 비호감이 무려 91%. 2030 세대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언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념,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바른언론 시민행동은 23일 발표한 2030 세대 사회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전국 2030 세대 성인 남녀 1,001명을 이 13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중국이 북한보다 싫다. 비호감이 무려 91%. 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호감이 안 간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91%, 북한이 88%로 중국이 1등, 2등이 북한, 일본은 63%, 3위, 미국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 67%로 4개국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싫은 나라는 중국, 그 다음에는 북한.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이야기죠. 4개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위험이 된다는 응답이 북한 83%, 중국이 77%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념, 성별, 연령별, 이념 간 차이와 상관없이 평균 70% 이상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2030 세대들의 제대로 된 인식이죠. 미국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의견이 74%로 북한, 중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가 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날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 공산주의자와하고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물과 기름과 같죠. 희석될 수가 없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하고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자나깨나 반중 친미, 또한 자나깨나 한미동맹 강화, 자유북진 통일을 위해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